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제목은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의미.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책에 보면 인생의 의미, 가슴 벅찬 7가지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7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차례를 보면 7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자가 보면 암 선고 후에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인류학 연구와 삶의 경험, 분야를 넘나드는 풍부한 지식을 모아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책을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좀 감동 깊었거나 핵심 내용이다 싶으면 이렇게 밑줄을 치거나 글귀를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찾은 책 속의 글귀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볼 때 사파나 도표나 만화같이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엑기스를 담고 있다는 핵심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쁠 때에는 이런 핵심 포인트만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책을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라는 글귀가 나오는데요. 이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는 실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테피스트리라고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는 직물인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직물을 짜서 완성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인생은 시줄과 날줄로 촘촘히 짜서 완성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촘촘하고 견고하게 짜야 하지만 항상 엉성하고 때로는 팽팽하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견고하게 잘 인생을 짜 나갈 수 있을지 책에서 말하는 7가지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의미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가득 찬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핵심은 친밀한 관계. 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가족,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오롯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말을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친밀한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취약점이나 약점도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관계죠. 인간관계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가득 찬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 바로 결핍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핍을 가지고 살죠. 인간에게 아마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AI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우리가 살면서 연인에게 버림을 받아서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연인에게 버림받은 이런 감정을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핍이라는 감정을 AI가 설명은 할 수는 있어도 느낄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결핍에서도 찾게 되는데요. 살다 보면은 역경 없이 살기가 힘듭니다. 가끔은 오르막을 오를 때가 있고 오르막을 올라야만 또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결핍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을 또 모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의 결핍을 원하지는 않죠. 누구나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에 대한 결핍도 나오는데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구나 피해가기 힘든 것이 인정받고자 하는 결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SNS를 많이 하는데요. 좋아요, 손가락 하나만 잠시 까딱하면 얻을 수 있는 인정이죠. 이런 것은 인정의 결핍을 채울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귀가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오로지 하나의 소원이 있고 자유인에게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재수는 하나의 소원에 만족한다. 네, 병든 사람의 결핍은 바로 아픈 것을 탈출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원이 될 것이고 재수의 결핍은 교도소를 나가는 것일 겁니다. 당연히 결핍에 충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바라던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아마 이 결핍이 오히려 결핍 없음으로 인해서 가난해진다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지를 걷는 것이 좋아도 가끔은 오르막길을 가야 한다. 편한 내리막길을 가려면 힘든 오르막길이 필요하다. 우리는 결핍을 또 충족하기 위해서 오르막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인생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오르막길, 즉 힘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세 번째, 삶의 인생의 의미를 보면 세 번째는 꿈이라고 나옵니다. 꿈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백일몽과 실제 꾸는 꿈입니다.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은 잠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는 꿈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꿈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꾸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깨어있을 때 희망을 가지는 꿈을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백일몽과 실제 꿈의 공통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과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희망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니까 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꿈과 희망은 결국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낙관주의에 불을 붙인다. 꿈과 희망은 시야를 확장시켜줍니다. 그리고 먼 미래와 관계 속에서 삶을 이끄는 잠재력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 꿈에 대한 핵심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꿈속 세상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아무도 우리의 꿈을 빼앗을 수 없다. 꿈의 가능성은 삶을 견디게 해준다. 우리가 항상 꿈꿔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의미 세 번째 꿈을 찾는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느린 시간입니다. 느린 시간에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나무로부터 느림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면 수분을 머금은 무성한 나무들이 모든 생명체에 활력을 준다. 그늘을 제공하고 습도를 유지하고 덩굴 식물의 서식처가 되어주고 거대한 덤불과 다양한 야생 동물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다. 나무를 생각하니까 이 글을 읽고 제가 나무와 덩굴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작년 여름에
나무에 붙어 있는 덩굴을 본 적이 있어요. 나무를 칭칭 휘감고 있는 덩굴을 보며 부부 같다. 나무와 덩굴이 부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는 남편이고 그를 감고 있는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은 아내 같다라는 것이죠. 서로 안고 가야 하는 사이, 평생 안고 가는 사이, 그리고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 이렇게 나무와 덩굴, 그리고 덩굴이라고도 하고 덩쿨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한번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아주 기억에 남던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무에 대한 내용을 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삶은 아주 느리다고 합니다. 느린 시간을 사는 것이죠. 나무는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라는데 200년, 사는데 200년, 죽는데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나무와 친밀하게 지내면 인내심을 배울 수 있다. 인내심은 빨리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을 자주 가는 이유도 아마 인내심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느림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느림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긁어대는데 이 또한 느리게 사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느린 시간을 가지는 것의 핵심은 좋은 실천 방법은 느긋한 산책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산책을 하면 천천히 걸어가면서 시간을 아주 느리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느리게 사는 능력을 잃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아주 빨리빨리 금방금방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것들은 잘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느림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작은 조각을 하나 채워가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린 시간에 대한 핵심 내용을 들여다가 보겠습니다. 느림은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삶의 근육이다. 느린 시간은 우리 삶의 근육과 같다. 우리가 몸도 인간의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이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느린 시간도 근육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 다음 5번째 인생의 의미입니다. 다 와갑니다. 5번째는 순간입니다. 7가지니까 이제 5번째 다 되어갑니다. 순간이 어떻게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자는 사는데 때로는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이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기억에 남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는 아주 순간이죠. 그럴 때 기억에 오래 남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순간이 인생의 의미로 아주 기억에 오래 남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놀라움이 동반하는 순간은 긴 하루보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잖아요. 놀라움과 호기심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또한 이런 감정은 AI는, 인공지능은 절대 모르는 감정입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아주 좋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움은 느닷없이 찾아오고 우리가 감정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소한 놀라움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놀라운 순간은 왜냐하면 짧고 강렬하게 다가와서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나 만족스러운 순간, 지금 여기에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여기에 현재를 살아라, 지금 여기에 집중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의 요약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순간이면 충분하다. 아무리 짧은 순간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삶에 만족할 수 있다. 순간의 놀라움이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는 균형입니다.
네, 이것은 왠지 이해가 갈 것 같죠? 균형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의 균형, 정신의 균형.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이나 집단, 외면이나 내면, 거짓, 진실, 전체나 일부, 큰 것과 작은 것, 이렇게 극과 극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경험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균형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균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 균형은 아마 핵심적인 인생의 의미를 살아가는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균형의 핵심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나는 균형의 기술을 통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내 페이스대로 헤엄칠 수 있다. 네, 내 페이스.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삶의 의미 있는 균형에서 찾을 수 있는데 내 페이스를 갖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바로 실 끊기라고 나오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직무를 짜는 시줄과 날줄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실 끊기, 끊기는 것은 바로 죽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하는 것이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학하는 능력이 없어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어야 한다 라고 저자가 덧붙이는데요. 항상 인생, 삶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이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셸 드 몽테뉴 이 철학자는 역사적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보다 힘든 시기, 병든 시기에 자신보다 더 나쁜 운명을 겪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글귀를 보면서 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힘들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쟁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고 힘든 법이니까.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힘든 삶을 산 사람들이 엮은 책, 초창기에 읽었던 책인데 닉 부이치치의 허그, 그리고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이 있었어요. 나보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반성하게 되고 또 역경을 이겨낸 이런 분들의 글이 제게도 힘이 되더라고요. 아마 몽테뉴가 이런 것을 비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또 죽음에 이어서 실 끊기에는 장래의식이 나옵니다. 장래의식은 죽은 자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후손들의 중요성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자를 신과 영혼의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이 장래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래의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막는 이 죽음의 능력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장래의식을 지나면 죽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그 끈이 장래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좋은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보면 잘못을 보상하고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후에 맞이하는 죽음이다. 이 좋은 죽음을 들여다보니까 좋은 삶과 딱 일치하는 겁니다. 좋은 죽음은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았을 때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하는 것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와 시대에 대해서 좌우가 되고 죽음 또한 그에 좌우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핵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이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말했다.
죽음은 철학의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 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의 의미 7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네, 저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읽었고 신간이라서 좀 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나름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저리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무리를 해보면 우리가 삶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내려놓는 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언덕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결핍에서 또 벗어나는 힘, 꿈을 가지고 이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생긴다,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의미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모든 것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귀인데요. 이 글을 제가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었거든요.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인생은 의미로 가득 차 있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작별을 고하고 그동안 쌓아온 실, 그 연결하는 것을 말하죠. 실이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놓아주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생각을 부처님의 생각과 우체부와 참나무와 개를 아기와 알고리즘을 프로게이머와 연결하는 시간, 그래야만 원이 완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귀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지? 반대어도 아닌데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바로 연결이었습니다.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분야, 별개의 것을 연결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저만의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관계, 결핍, 꿈, 느린 시간, 순간, 균형, 실 끊기 라는 7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보았고, 제가 찾은 인생의 의미 키워드 2가지는 내려놓는 법과 연결하라 라고 뽑아보았습니다. 인생은 모나고 울퉁불퉁한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난 곳이 갈리고 다듬어지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그런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난 곳이 깎이면서 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렇게 우리는 원을 만들어가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간다 라는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신간,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힘든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더 퀘스트 출판사에서 도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